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저자 소개. 인간관계와 자기계발 분야의 선구자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의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친 미국의 교육자이자 작가. 대표 저서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등이 있다. 한 줄로 요약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통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실천적 원칙을 제시한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는 원칙을 설명할 때 실제 사례를 많이 활용합니다. 주요 원칙과 함께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부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사례.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남군 장군이었던 로버트 E. 리 장군을 비난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북군 지도자들이 리 장군을 험담하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설명. 링컨은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했다. 사람을 비판하면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설령 그들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공격하기보다는 이해와 관용을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사례. 앤드류 카네기는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성공을 거두었고 상사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상사는 그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자네가 해낸다면 틀림없이 잘 될 걸세. 이러한 신뢰와 격려 덕분에 카네기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결국 철강왕이 되었다. 설명.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사람들은 비판보다는 인정과 격려를 받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다. 3.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 사례. 광고업자였던 클로드 홉킨스는 치약 브랜드 펩소던트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사람들은 치약을 쓰는 습관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치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접근했다. 치아를 닦으면 혀로 느낄 수 있는 매끈한 감촉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펩소던트를 데이트시켰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자신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해진다. 제2부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1.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방법. 사례. 데일 카네기는 어느 사회 모임에서 참가자를 맞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카네기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설명.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환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환영을 받으면 사람들은 더욱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좋은 인간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태도와 인사 방식이 중요하다. 2.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 사례. 한 사업가가 첫 번째 미팅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외모에 신경을 썼다. 그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결과 미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그의 열정과 신뢰감을 느꼈다. 설명. 첫인상은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긍정적이고 친근한 태도를 느끼면 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첫걸음이다. 3.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사례. 존 디. 록펠러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했다. 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언급했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록펠커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키워갔다. 설명. 이름은 사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름을 잘 기억하고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4.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쉬운 방법. 사례. 카네기는 자신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그들의 관심사를 물어본 후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행을 좋아한다면 카네기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 결과 그들은 즐겁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설명. 대화를 잘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은 대화가 즐겁다고 느낀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쌓을 수 있다. 5.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방법. 사례. 노벨상 수상자인 헨리 키신저는 대화에서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의 처음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대화의 흐름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다. 설명. 사람들은 자주 자신이 흥미롭고 중요하다고 느낄 때 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욱 자연스럽고 흥미로워진다. 6. 사람들이 나를 즉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사례.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끊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상대방은 그 사람을 금방 좋아하게 되었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즉,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3부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사례. 카네기는 한 번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상대방과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 했다. 대신 그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차분히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논쟁 없이 그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양측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설명. 논쟁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경직시킬 수 있다. 대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 그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 사례. 한 정치인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반대당을 비난하며 적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 비난이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대신 공통된 목표를 찾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설명.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하면 갈등이 커질 뿐 아니라 협력의 기회도 줄어든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아 협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으며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3.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사례. 어떤 사업가는 고객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사과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고객은 그의 솔직함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다. 설명.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느낀다. 실수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관계가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4. 꿀 한 방울이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사례. 어떤 회사의 CEO는 직원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업무 효율이 증가했다. CEO는 직원들이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설명. 비판보다는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이 잘한 부분을 인정하고 칭찬하면 그들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5.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활용하라. 사례.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스스로 끌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져 그들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강요되지 않을 때 더 잘 받아들인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설득에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되면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받아들인다. 6.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 밸브. 사례. 어떤 직장 상사는 직원들이 불만을 터놓을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불만을 쌓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 상사는 그들을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불편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불만을 억누르면 문제가 커지지만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7.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사례. 한 사업가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의 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설명. 상대방이 협력할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8.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사례. 한 기업의 CEO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이루어냈다. 설명. 긍정적인 비전과 신념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기적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리더의 믿음과 열정이 팀을 하나로 모은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끌어가면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9.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사례. 카네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카네기를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면 그들은 더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10.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호소법. 사례. 어떤 리더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나 사례를 들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감정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설명.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호소에 더 잘 반응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11. 쇼맨십을 발휘하라. 사례. 어떤 판매자는 제품을 소개할 때 단순히 제품 설명을 하는 대신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강조하며 시각적 효과를 활용했다. 그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여 사람들이 그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상하게 만들었다. 설명.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인상 깊은 방식이나 이야기를 통해 더 쉽게 설득된다. 쇼맨십을 발휘해 상대방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하고 상상하게 만들면 설득력이 강화된다. 12.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사례. 카네기는 가장 마지막에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며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설명.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4부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 1.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사례. 한 회사의 상사는 직원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당신의 능력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맡깁니다. 직원은 큰 동기부여를 받았고 프로젝트를 더욱 열정적으로 수행했다. 설명. 칭찬과 감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동기를 부여한다.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큰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 리더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2.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법. 사례. 한 리더는 팀원의 실수를 지적할 때 먼저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고 나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기울인 노력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만,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었겠네요. 이 방식으로 팀원은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설명. 비판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비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이 함께 있어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미움을 사지 않고 비평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개선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3.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 사례. 한 리더는 팀원들에게 프로젝트의 잘못된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도 실수했습니다. 처음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 리더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팀원들도 그를 신뢰하고 더욱 협력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설명.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하면 팀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아무도 명령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례. 한 관리자였던 존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항상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호하시나요? 이 방식은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일을 보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었다. 설명. 사람들은 명령을 받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 리더가 명령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주면 팀원들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감을 느끼며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리더는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5.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사례. 한 교육자는 수업 중에 학생이 잘못된 답을 말했을 때 그 학생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그 답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결과 학생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다음 질문에 자신감을 갖고 대답할 수 있었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리더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 그 사람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협력하게 된다. 비판을 할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효과적인 리더십의 핵심이다. 6.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법. 사례. 한 회사의 리더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세요. 라고 격려했다. 이 리더는 매일 직원들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왔고 그 결과 직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설명. 리더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믿음과 지원이 결합될 때 사람들은 성공으로 이끌린다. 7. 계획에도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라. 사례. 한 리더는 새로 합류한 직원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 직원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 직원은 팀에서 빠르게 신뢰를 얻었다. 설명.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이나 역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리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은 그들의 자신감과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8. 실수는 고치기 쉽다. 사례. 한 리더는 팀 프로젝트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의 실수는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결과 팀원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빠르게 고치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했다. 설명. 리더가 실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를 고칠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면 팀원들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얻게 된다. 실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주므로 이를 고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9.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게 만들어라. 사례. 어떤 팀장은 매일 팀원들과 웃음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팀원들이 서로 웃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팀원들은 더 유연하고 즐겁게 협력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설명. 협력은 즐거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리더가 긍정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된다. 재미와 유머는 긴장을 풀어주고 협력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방법들은 리더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조직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데 필수적인 원칙들입니다.